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대표 강사 이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2급 실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 내용으로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우선 각각 쓰기 방지는 어떻게 하고 이미징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도구는 또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도구 사용법에서는 이제 시험에서 제공되는 도구 외에 이제 추가로 시험을 보기 전에 사전에 자기 자신이 쓸 도구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도구,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 도구를 같이 어떻게 쓰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파티션 문제 풀이 앞서서 이제 파티션 복구가 나올 수도 있어서 파티션 복구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파일 시스템 분석과 관련된 내용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 유형이 현재까지는 총 3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회부터 5회, 그리고 6회부터 8회, 9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었던 10회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같이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답안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제가 답을 같이 한 번에 공개를 해버리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답안을 따로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답은 따로 공유해드린 파일 속에 따로 넣어드릴 테니 꼭 강의를 보시면서 답안을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살펴볼 수 있으니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쓰기 방지부터 해서 쓰기 방지, 그 다음에 이미징, 그 다음 도구 사용법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기 방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방지 방법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배포해드릴 실습 자료에 보시면은 이렇게 서류라는 폴더 안에 보시면은 디포전 2급 실기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답안과 관련돼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사전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및 무결석 입증 방법, 이거는 보통 통상 1번 문제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방지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2가지의 방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케이스를 통한 이제 패스트 플럭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쓰기 방지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이 관련된 쓰기 방지 방법을 다 살펴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파일 시스템과 관련돼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해당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들도 이렇게 해놨고, 각각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단에는 1번, 2번 해서 이제 따로 서술형이 아닌 그냥 조금 짧게 해가지고 핵심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으니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쓰기 방지부터 가장 중요한, 실제 시험장에서 USB를 받게 되면은 가장 먼저 USB를 꽂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쓰기 방지입니다. 쓰기 방지. 그래서 우선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쓰기 방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케이스를 통한 쓰기 방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하시려면은 실행창에서 레지에딧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경로가 있는 하키 로컬 머신의 시스템에 커런트 컨트롤 셋의 컨트롤로 가셔서 가지고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 폴리시스라는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이 아니라 저는 지금 컨트롤까지 와 있습니다. 컨트롤까지 와 있고,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이제 쓰기 방지가 원래는 기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키 값은 생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복사를 해서 대소문자와 오타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컨트롤에서 이제 마우스 키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키 여기 있는 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새 키에서 하나가 생성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이제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시고 복사했었던 스토리지 디바이스 폴리시스 해서 이렇게 해당 폴더 키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쓰기 방지 설정해주는 옵션 파일을, 옵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드워드 32비트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값은 여기 있는 write protect로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대소문자를 구분하니 꼭 주의해서 이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write protect를 해주시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그래서 16진수에 놓고 값을 1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현재 제 PC는 쓰기 방지가 걸렸습니다. 쓰기 방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용이 되려면은 F4를 한번 눌러서 새로 고침을 꼭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사전에 지금 여기 저는 노트북에 2테라짜리 하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인케이스 동그리가 좀 꽂혀 있어서 이렇게 꽂혀 있고 여기다 추가로 이제 USB를 하나 꽂아서 정상적으로 쓰기 방지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SB를 꽂아서 이렇게 USB가 하나 올라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쓰기 방지가 됐는지 하나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뭐 1.doc스를 한번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디스크 쓰기가 금지되었습니다 하면서 쓰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쓰기 방지가 설정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다시 쓰기 방지를 푸실 때는 값을 0으로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F5를 눌러서 다시 적용이 되게끔 해주시고 근데 가끔 이게 윈도우 버그가 있어서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풀렸는지 한번 확인하면은 아직은 쓰기 금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USB를 뺐다가 다시 한번 꽂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은 상태고 다시 USB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쓰기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아마 본 시험에서는 이제 인케이스를 통해서 패스트 블록을 이용해서 쓰기 방지를 될지 안 될지는 이번 11회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내용은 알고는 있으셔야 돼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레지스트리 끝났으니 얘는 창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제 툴, 뭐 지금 저는 인케이스 7버전인데 8버전은 여기서 이제 GUI만 조금 바뀐 상태라서 메뉴 위치라든지 메뉴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툴이라는 메뉴가 있고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패스트 블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프로텍트 모드와 블록 모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제 제가 메모장에 써놨으니 보시면은 이제 프로텍트 모드는 이제 아까 저희 레지스트리로 했을 때처럼 쓰기가 금지되었다는 경고창이 뜨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 모드는 실제 복사는 되지만 USB를 다시 뺐다 꽂으면은 해당 내용은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복사되는 것처럼 이제 버퍼에 담아놨다가 복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텍트 모드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USB를 뺐다가 다시 USB를 꽂아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꼭 이 인케이스에도 마찬가지로 이 패스트 플럭을 켜놓은 상태에서 USB를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이트 프로텍트에 이제 점이 하나가 이렇게 찍힌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있는 보고서 양식에서 복사를 하면 이렇게 디스크 디스크 쓰기가 금지되었다고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경고창. 그래서 복사가 안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선 클리어로 바꿔야 되니까 다시 클리어로 놓고 뺐다가 USB를 제거했다가 다시 꽂으면은 이렇게 지금 쓰기 방지가 이제 다시 풀렸어요. 점이 사라졌죠.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해보면은 창을 꺼버렸네요. 다시 이렇게 가서 보고서 양식을 누르면 복사가 되죠. 이제 복사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 다시 이제 USB를 이제 프로텍트 모드를 했으니 이제 블록 모드로 놓고 USB를 뺐다 다시 한번 꽂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뺐고 다시 꽂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번에 라이트 블록 모드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힌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록 모드로 오셔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복사를 하면은 복사가 되네요. 복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블록 모드 이 상태에서 USB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꽂았을 때 다시 들어가서 보면 복사했던 내용이 안 보이죠. 지금 보고서 양식이 이렇게 눈속임처럼 복사는 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USB를 제거했다 다시 꽂으면은 해당 내용이 없는 게 이제 라이트 블록 모드가 되고, 프로텍트는 아까처럼 경고창이 뜨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드 꼭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쓰기 방지 블록 모드든 프로텍트 모드든 아니면 레지스트리 모드든 그렇게 블록 모드가 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FTK 이미저 또는 인케이스를 통해서 이미징을 수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케이스를 통해서 이미징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우선 케이스, 여기에 있는 뉴 케이스를 눌러서 해당 내용은 제출을 할 건 아니니까 뉴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백업 세팅은 꼭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은 시간마다 계속 백업이 되기 때문에 PC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업은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디세이블로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에비던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add 에비던스. 이 상태에서 이제 로컬 디바이스 눌러서 로컬 디바이스 해주고, 저희는 피지컬하고 지금 패스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같이 다음에 이렇게 그냥 다 체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다음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버그가 있는지 얘가 안 넘어가네요.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마 윈도우 10이어서 약간 조금 인케이스가 조금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되네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지금 원래는 아까 그 체크했을 때 그 체크 옵션대로 나와야 되는데 버그 때문에 그런지 전부 다 떠버리네요. 그냥 어찌됐든 보면 이제 이렇게 로컬 디바이스로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현재 PC에 연결된 이렇게 디바이스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연결된 피지컬과 그 다음에 피지컬과 로지컬로 된 볼륨명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블록 모드 쓰기 방지가 되어 있는 모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3번을 나는 불러오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마침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3번 디스크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번, 여기 3번을 이렇게 네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해당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이미징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서브 메뉴가 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 시험에만 초점에 맞춰서 필요한 명령, 그 메뉴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콰이어, 이제 수집이라는 의미이고, 에콰이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에콰이어가 있습니다. 에콰이어. 그래서 에콰이어를 눌러주시고, 네임, 보통은 2018년, 그 다음에 지금이 11회, 그 다음에 수험 번호 또는 이렇게 번호, 이미징 될 번호 이름, 그 다음에 에비던스, 증거 번호는 001, 그 다음에 케이스 넘버 1번, 분석관 이름은 아마 보통 수험 번호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험 번호를 적고, 노트는 추가적으로 나올 이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아웃풋 패스는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거시와 커렌트가 있고, 레거시는 예전에 사용했었던 201 모드고, 201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이고, EX01은 이제 이렇게 인크립션, 암호화가 되는 모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해시값도 이렇게 조금 기본적으로 되는 게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커렌트나 레거시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201로 해주시는 게 좋고, 검증 해시값은 보통 MD5와 샤원 둘 다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파일 세그먼트 사이즈는 보통 2기가씩 나눠져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4기가짜리를 주니까 4096으로 해서 4기가 단위로 끊기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단에 액콰이어링 하면서 해당 디스크 이미징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태는 이렇게 우측 하단에 나오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탕화면에 이제 이렇게 지금 파일이 201 해서 지금 액콰이어가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금 6분 28초가 남았네요. 그래서 우선 취소를 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액콰이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인케이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FTK 이미저라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마 이게 더 간단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속도도 빠르고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용법은 상단에 Add Evidence 아이템을 눌러주시고, 다음에 여기서 피지컬 다음 그러면 이렇게 자기 본인 PC에 연결된 디바이스 기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USB 3.0 피니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피지컬 드라이브 하면서 해당 USB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면은 세 번째 익스포트 디스크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익스포트 디스크 이미지.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이미지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 베리피 이미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도구를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 이거는 체크를 푸시는 걸로 이건 그냥 하나의 팁이에요. 팁. 이거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한 번 더 이미징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그 검증하는 작업인데 괜히 시간만 잡아보니까 얘는 체크는 풀고 그 다음에 add 여기서 라우로 할 건지 201로 할 건지 여기서 선택사항 아까는 인케이스를 뭐 201하고 EX01 두 개밖에 없었지만 여기서는 뭐 201 라우 001과 비트 스트림 비트 단위니 1대1 단위 비트 1대1 단위고 그 다음에 201 압축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USB를 쓰기 방지를 한 상태에서 꽂았을 때 이렇게 USB의 내부를 확인했을 때 파티션이 깨져 있으면은 라우 하나, 그 다음에 201 하나, 각각 하나씩을 이미징을 떠주시면 되고요. 만약 파티션이 안 깨져 있다 하면은 그냥 바로 201로 해서 이미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리고 케이스 넘버, 에비던스 넘버, 뭐 이그제미랑 이건 아까 인케이스처럼 똑같이 뭐 해주시면 되고요. 뭐 11회니까 11, 001, 00 다음에 뭐 이그제미너는 분석관 수험 번호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장된 폴더는 아마 본 시험에서는 이제 C 드라이브가 껐다 키면 날아가니까 아마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꼭 잘 해주시면 되고 저장될 이름도 역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래그먼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프래그먼트 이것도 아까 인케이스에서 확인했을 때처럼 파일이 분할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의 파일로 할 건지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냥 통상 0으로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단일 파일로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피니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실질적으로 이미징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징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고 이미징 작업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을 때 답안 파일에 넣어주실 내용 스샷 파일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이미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쓰기 방지 작업했었던 그 내용을 각각 스크린샷을 떠서 보고서에 문제 답안 파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캡처화면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캡처화면을 떠놓죠 뭐. 실제 시험장에서는 캡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윈도우 기본 제공되는 캡처 프로그램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캡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캡처를 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은 실제 이미징 작업이 끝납니다. 이미징이 끝나면은 이렇게 201과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텍스트 파일에는 실제 이미징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해시값과 이미징이 언제 됐고 뭐 사이즈는 어떻게 했고 드라이브 타입은 어떻게 해요? 이런 정보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문제 답안 파일에 같이 넣어줘야 되고 이 파일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나오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징 되는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여기다가 뭐 그냥 폴더를 하나 자반 제출용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아까 이미징 될 때 시간이 뭐 인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한 4, 5분, 그다음 FTK 이미저는 한 2, 3분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이미징 되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할 거는 이제 문제에 대한 폴더를 사전에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실제 폴더를 만들어서 각각 폴더별로 문제에 대한 답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1번에다가 보통 이미징 했었던 걸 넣어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워드 파일 아니면 RTF, MS 워드 아니면은 뭐 RTF, 워드패드 그렇게 해서 답을 작성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글도 써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글이든 워드든 해서 이렇게 1번 해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1번 지문 쭉 적어 주시고, 여기다 이제 대괄호를 써서 쓰기 방지 방법 해서 아까 텍스트 내용이 있었죠? 저희 이거 쓰기 방지 방법을 이렇게 갖다 붙여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내용이 겹치니까 지우고, 여기다가 사전에는 꼭 그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이미징 획득에 있어 무결성 유지를 위해 사전에 쓰기 방지를 설정한다 해서 쓰기 방지 방법은 아래와 같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쓰기 방지 방법 그 노트패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쓰기 방지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굵은 글씨 같은 거 또는 글씨 크기를 조금 하나 키운다든지 해서 좀 이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쓰기 방지 방법 스크린샷을 하나하나 떠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쓰던 패스트 블록 했을 때 이 화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뭐 라이트 블록과 이렇게 있을 때 그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림 넣었는데 밑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계책 속성은 글자처럼. 그 다음에 사전에 원래 이 빨간 박스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빨간 박스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차이점 두 개 차이점 라이트 블록과 프로텍트 모드 차이점을 써놨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다가 이 화면 아까 있었던 이렇게 스트리 디바이스와 폴리시스 프로텍트 두 개가 나오게끔 이렇게 스크린샷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번에 대한 답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무결성 유지 방법 같은 경우도 밑에다가 답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무결성 유지 방법 사전 준비 및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필요하다면은 아까 있었죠, 또 내용들 이런 것도 어떻게 무결성을 했었는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한 거 설명 이렇게 써놨는데, 그 다음에 이미징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었죠 저희.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징 그래서 아까 FTK나 인케이스로 했을 때 화면 저희 캡처를 떴었죠. 그 캡처 내용을 여기다 사진을 넣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번에 대한 답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되신다 하시면은 이 그림을 해주실 때 옆에 선을 하나 정도 이렇게 0.1 해서 이렇게 조금 여백을 해주시고, 밑에도 그림 캡션을 달아주시면 돼요. 뭐 인케이스 패스트 지금 뭐 그냥 한글로 칠게요. 패스트 블록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밑에 거는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쓰기 방지 방법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캡션은 꼭 웬만하면 달아주시면 좋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다 같이 강의 자료에 같이 배포를 해드릴 테니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쓰기 방지와 그 다음에 이미징 획득하는 것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반대로 이제 이미징된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플러스 모양을 하나 눌러주시고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징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지금 예제로 하나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이미징된 파일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FTK 이미저는 딱 여기까지 이미징하고 이미징했던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까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FTK 이미저는 이렇게 확인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